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교재에 들어있는 고전 산문 중에서 상사동기라는 작품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상사동기를 우리는 달리 말하면 영령전이라고 합니다. 영령전. 이게 한문소설입니다. 이 영령전은 염정소설입니다. 염정소설이라는 건 여러분들 사랑소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옥루몽이라는 소설을 선생님이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옥루몽은 영소설의 측면도 있고 염정소설의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이건 사랑소설입니다. 이 영령전하고 가장 유사한 게 바로 이 운영전입니다. 운영전은 여러분 한문본도 있고 한글본도 있습니다. 이 운영전은 여러분 마지막에 끝날 때 비극적 결말입니다. 비극적으로 끝나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수성궁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수성궁에 유영이라는 선비가 왔어요. 이 수성궁이 있던 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성궁이 있던 곳의 터에, 수성궁은 다 이제 몰락했고요. 수성궁만 있는 거야. 그래서 유영은 여기서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겨. 꿈속에서 누굴 만난다? 운현과 김진사를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운영과 김진사가 자기들의 사랑을 유영한테 들려주죠. 됐죠? 근데 결국은 이 두 사람은 결국 신분적 제약, 쉽게 말하면 궁녀라는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운영은 김진사와 함께 유영한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사라지죠. 그리고 나중에 유영이 깨보니까 옆에 책이 한 권 있더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운영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전은 영령전하고 다르게 비극적 결말이다. 올해 선생님이 고전소설에서 염정소설이 수능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염정소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염정소설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운영전입니다. 지금 EBS 수능특강에는 분명히 상사동기라는 영령전이 실려있지만 나중에 수능 완성이나 파이널 교재에는 분명히 운영전이 꼭 나올 겁니다. 이 운영전은 선생님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고전소설에는 판소리개 소설, 영웅소설, 개인창작품, 그 다음에 염정소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네 가지 소설 부류가 돌아가면서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작년에 뭐 나왔죠? 사시남정기. 누가 쓴 거죠? 김만중이가 쓴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전에 뭐 나왔죠? 박시부인전. 뭐 나왔죠? 영웅소설입니다. 됐죠? 여성 영웅소설입니다. 그 전에 토끼전이 나왔습니다. 판소리개 소설입니다. 올해는 분명히 염정소설이 한번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영령전을 운영전하고 함께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문소설이기 때문에 어휘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교재에 있는 줄거리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다 끝나갈 즈음에 새벽 닭이 꽃기어 물어서 날발길을 재촉합니다. 멀리서 파루 울리는 종소리. 파루는 여러분 통행금지고, 통행금지를 울리는 종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두 영령하고 김생하고 둘이서 이제 사랑을 나누다가 종소리 듣고 나서 이제 옷 추려입고 나 이제 가야 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은은하게 울려왔습니다. 김생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가지를 챙겨 입고 탄식하면서 다급하게 말합니다. 이해됐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둘이 몰래 만났다가, 여기서 여러분 영령이란 인물이 분명히 궁녀입니다. 원래 궁녀는 예전에 임금이나 대군의 소유입니다. 절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운영전에서도 안평대군의 궁녀가 운영이거든요. 근데 김생을 좋아하죠. 결국 이제 둘이 담을 넘어 다니면서 사랑을 나누지만 나중에 결국 들킵니다. 그래서 결국 운영은 자살 됐죠. 그리고 결국 김진사는 결국 운영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병이 들어 죽어요. 알았죠? 그런 내용으로 된 게 운영전인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밤은 괴로울 정도로 짧고 사랑하는 두 마음은 끝이 없는데, 너희들도 나중에 대학교 와서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죠. 그죠? 둘이 만나서 있는 시간은 너무 짧고, 그죠? 둘이 이제 밤이 돼서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은 너무 길고, 장차 어떻게 이별을 하겠습니까? 궁궐문을 한번 나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터이니 이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말한 겁니까? 이거 김생이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영령이, 됐죠? 이 말을 듣고 울음을 삼키면서 흐느끼더니 고운 손으로 눈물을 흩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홍안박명입니다. 됐죠?
얼굴이 예쁘면 빨리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알았죠? 또는 이제 예쁜 여자는 운명이 기구하다. 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얼굴이 예쁜 여자는 일찍 죽는 것은 지금 지가 이쁘다는 거 아니야? 그죠? 얼굴이 예쁜 여자는 얼굴이 예쁜 여자가 일찍 죽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으니 비단 미천한 저에게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일은 있었다. 됐죠? 살아서 이렇듯 이별하니 죽어서도 이렇듯 원통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꽃이 시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가 많아요. 알았죠? 자, 꽃이 시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으니 굳이 날씨가 추워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날씨가 추워지지 않아도 결국 때가 되면 꽃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떨어진다. 이해됐습니까? 결국 때가 되면 헤어진다는 소리죠. 이건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해됐죠? 다시 꽃이 시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은, 모든 죽고 사는 것은. 그럼 결국 언젠가 우리는 다 뭐한다? 죽는다. 됐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인생무상이다. 됐죠? 굳이 날씨가 추워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우리 죽어요. 낭구는 철석 같은 마음을 가진 남아인데 어찌 소소하게 아녀자를 염려하다가 성적, 타고난 본성, 이런 타고난 본성을 해쳐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낭군께서는 이별한 뒤에 제 얼굴을 가슴속에 두어 심려치 마시고, 쉽게 말하면 내 얼굴 가슴속에 두지 마세요. 나 잊어요. 잊고 천년같이 귀중한 몸을 잘 보존하세요. 또 학업을 계속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운노는 벼슬길입니다. 뭐라고요? 벼슬길. 운노에 올라서 평생의 소원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잊고 너 공부해서 너 벼슬해. 잘 가. 여기까지 보면 영령의 대사를 보면 영령이 무슨 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타적이죠. 그죠? 이해됐죠? 우리가 고려 가요 중에서 가시리하고 서경별곡인데 서경별곡에서는 시적 화자가 님이 떠나니까 님과 이별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님과 이별을 거부하죠. 거부한다는 건 결국 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게 서경별곡이고, 가시리는 어떻게 되죠? 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맨 처음에 하소연하다가 그래 가요 라고 보내주죠. 왜? 님을 위해서입니다. 그 태도하고 가시리의 태도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됐죠? 여기서 그래서 일단 인생은 허무합니다. 우리 언젠가 죽어요. 됐죠? 당신 나 때문에 본성을 흐트리지 말고 나를 잊으세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내용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죠? 상황 이해가 별로 많이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됐죠? 자, 나머지 거 뭐예요? 중약부문의 줄거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회산군의 궁녀인 영령과 헤어진 김생은 온갖 근심 속에 지냅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년 후, 시간의 흐름이 좀 빠른 거죠. 이제 3년 후에 과거에 급제한 김생은 회산군 댁 근처를 지나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취해서 말해서 떨어진 듯. 진짜 취한 게 아니고, 알았죠? 옛날처럼 이제 자기가 이제 회산군 댁 앞에서 취한 사람처럼 막 말해서 떨어져서 이제 쓰러진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산군 댁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를 이제 들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땅에 엎드려 누워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회산군 댁의 시녀들이 발견하죠. 이때 회산군은 이미 죽었어요. 이 회산군이 죽고 나서 3년이 됐고 결국 궁인들은 다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벗은 상태야. 3년 지나서. 그동안 부인은 마음 붙일 곳이 없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광대들의 재주를 보고 싶었죠. 그래서 시녀들에게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에 모시고 죽부인을 베개 삼아서 비단 무늬 자리에 누이게 했습니다.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질어질하여 깨닫지 못한 것처럼 술 취한 놈처럼 누워 있었던 거예요. 누워서 이제 눈 살짝 뜨고 이제 뭐 하는 거지? 영령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윽고 광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죠. 온갖 놀이를 다 펼칩니다. 일대 궁중의 시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구름처럼 아름다운 머릿결을 들이우고 있는데 주렴을 걷고 보는 자가 수십 명이었다. 됐죠? 이게 궁인들이 발을 싹 걷고 광대들의 이제 재주를 막 구경하는 거죠. 그러나
영령이라고 하는 시녀는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김생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그녀의 생사를 알 길이 없었죠. 됐죠? 그래서 결국은 눈 싹 뜨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운영이 어디 있지?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생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낭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고 안팎을 들락거리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영령입니다. 이는 바로 영령이 김생을 보고 흐느끼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까봐서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죠? 영령이 이제 누굴 본 거야? 김생. 근데 김생이 나타났어. 그래서 너무 반가워. 그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혹시 이 눈물을 또 다른 사람이 볼까봐 안절부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령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 처량하게 그지없었다. 그러나 날은 이미 어두워지려고 했고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됐죠?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면서 놀란 듯, 그죠? 놀란 듯. 이곳이 어딥니까? 자식 연기 잘하죠? 궁중에 늙은 노비인 장획이란 자가 달려와서 회상군택입니다. 김생은 더욱 놀란 듯 뭐라고 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이 자식 아주 연기 잘하네. 그죠? 장획이 사실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걱정해서 야, 영령한테 차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어우, 이 부인이 착하죠. 그죠? 아니, 길 가던 사람이 술 취해서 쓰러지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다 누이고 깨어나니까 갈증을 없애기 위해서 차까지 대접한다. 회상군의 부인이 아주 인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말 한마디 못합니다. 다만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죠. 영령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수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어요. 김생이 얼른 편지를 주워서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습니다.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뜯어봅니다. 참 여기 이제 아주 그 스릴 넘치는 사랑입니다. 됐죠? 너희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같은 과에서 이제 좋아하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을 사귀다 보면 남들이 알까봐 숨기면서 이제 사랑을 하죠. 그 나름대로 이제 맛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사실 그런 사랑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누구든지 너희들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알았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스릴은 넘치죠. 짜릿짜릿하죠? 그죠? 하지만 결국 이제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한 첩 영령은 됐죠? 기구한 운명의 첩 영령은 편지야 편지. 제배하고 난군께 아뢰니다. 저는 살아서 난군 따를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만이 남고 숨을 헐떡거리며 아직까지 살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김생과 헤어져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찌 제가 성의가 없어서 난군을 그리워하지 않았겠다. 그리워했다. 하늘은 얼마나 아득하고 땅은 얼마나 막막하든지 복숭아 자두 나무에 부는 봄바람은 첩을 깊은 궁중에 가두었습니다. 장애물이죠. 오동에 내리는 밤비는 다 장애물입니다. 저를 빈방에 묶어놨습니다. 다 장애물입니다. 빈방은 당연히 뭐겠어요?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오래도록 검은고를 타지 않았으니 검은고 값에 거무질이 생겼고요. 화장 거울을 공연히 간직하고 있으니 경대만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경대는 이제 거울을 담아두는 상자입니다. 됐죠? 결국 이제 거울 볼 일도 없어. 검은고 연주할 일도 없어. 왜? 김생하고 헤어졌으니까. 됐죠? 지는 해와 저녁 하늘은 저의 한을 돋웁니다. 새벽별과 이지러진 달인들, 제 마음을 염려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죠. 결국 새벽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지러진 달이 있어요. 근데 결국 제 마음을 염려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새벽별은 그냥 새벽별대로, 달은 달대로 내 마음과 다르게 그냥 떠 있는 거죠. 이해되죠? 누각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면 구름이 제 눈을 가리는 장애물입니다. 창가에 기대어서 생각해 잠시 수심에 제 꿈을 깨어내면 뭔 소리죠? 창가에 기대어 생각에 잠기면 수심이 제 꿈을 깨어내는 겁니다. 수심이. 그러니까 근심이 많다 보니까 결국 잠도 깊이 들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잠이라도 깊이 들면 꿈속에서라도 김생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없다. 이거 다 지금 세 번 친 거 다 뭐죠? 이거 장애물입니다. 이해되셨죠? 난군이요. 어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또 불행하게 그 사이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편지를 붙이고자 해도 전달할 길이 없었어요. 그럼 예전에 이 할머니가 편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나 보죠. 그죠? 근데 결국 할머니 돌아가셨대요. 됐죠? 결국 이제 편지, 소식을 전할 방법도 없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헛되이 난군의 얼굴을 그릴 때마다 가슴과 창자는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설령 이 몸이 다시 한번 더 난군을 뱉는다 해도 꽃다운 얼굴은 이미 시들어버렸어요. 얼굴 막 갔어요. 그래서 난군께서 어찌 저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나 얼굴 늙었는데 됐죠? 모르겠습니다. 난군 역시 저를 생각하고 있었는지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 해도 저의 한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 어찌하리요. 그저 죽는 길밖에 없는 듯합니다. 종이를 마주하니 처연한 마음에 이를 발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편지 끝에 7원 절구에 5수를 띄었습니다. 쓰여있다 합니다. 좋은 인연이 도리어 나쁜 인연이 됐습니다. 우리 둘의 좋은 인연이 이제 나쁜 인연이 됐어요. 난구로 원망스럽잖아요. 하늘만 원망스럽습니다. 됐죠? 결국 난구는 원망스럽지 않고 다 하늘만 원망스럽다. 만약에 일정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면 훗날 황천으로 나를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결국 죽은 후에 제외합시다. 이 뜻입니다. 살아서는 우리 만나기 어렵다. 왜? 내가 궁녀니까. 신분적 제약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예전에는 여러분 자유연애 소설이 왜 고전소설에 자유연애 소설이 많겠습니까?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 남녀의 사랑의 감정이 사회제도 때문에 억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억압받은 욕망이 변형돼서 소설로 쓰인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거 밤에 몰래 숨어서 읽으면서 흥분하고 흐득거리지 않았죠? 눈물 흘리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됐죠? 김생은 다 읽은 뒤에 오랫동안 편지를 만지작거리면서 차마 손에 놓지 못하였습니다. 영영은 그리는 마음은 예전보다 2배나 더했습니다. 됐죠? 편지가 그래서 그리움을 더 심화시키는 겁니다. 편지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그리움을 더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청조가 새가 오지 않으니 소식을 전하기 어렵고 흰 기러기가 오지 않으니 오래도록 끊어져서 편지를 전할 길이 없다. 예전에는 이 청조나 기러기를 가지고 이제 편지를 이렇게 전하거나 주고받았다. 이게 원래 고전소설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죠? 끊어진 검은 고줄은 다시 맬 수 없고, 이것도 다 무슨적 표현이죠? 끊어진 검은 고줄은 다시 맬 수 없고, 재회가 어렵다는 거죠. 깨어진 거울은 다시 합할 수 없으니. 재회가 어려워. 가슴을 졸이면서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없다. 됐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없다. 이런 건 이제 이건 뭐라고 하죠? 서술자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생은 마침내 몸이 비쩍 마르고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보면 거의 이제 비극적 결말에 가깝죠.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정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던 중 동령배인 이정자 문병을 왔습니다. 김생이 정자의 손을 잡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병이 깊어진 까닭을 말했어요. 정자가 놀라더니 위로하며 말하죠. 이제 그대의 병은 낫게 되리라. 뭐 회상군의 부인은 나의 고모다. 나와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대가 품고 있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부인은 남편과 사별 후에 이승과 저승, 인과 응보와 같은 불교의 설을 믿고 재산과 보배를 아끼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베풀고 있다. 내가 그대를 위해서 영령을 만날 수 있도록 이를 도모하겠다. 와,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김생은 기뻐하며 말했죠. 뜻하지 않게 오늘 모산의 도사 구세주를 만났구만. 됐죠? 김생은 그래서 거듭 약속을 정하고, 자, 됐죠? 2번 절한 뒤에 정자를 전송했습니다. 이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회상군 부인이 결국 허락을 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이 상사동기 영령전은 행복한 결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유연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됐죠?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고 인물의 대화 과정에서 인물 간의 사회적 지위가 뒤집힙니까? 아니, 그럼 김생이 궁녀가 되고 궁녀가 김생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알았죠? 내적 독백으로 상대방의 말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배경 공간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공간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죠. 그죠? 됐죠? 그래서 환상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자연물을 통해서 자기의 심정을 빗대서 말하는 건 있어요. 됐죠? 근데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환상적 분위기는 없다.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덧붙이고 있다. 됐죠? 이게 바로 서술자 개입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중심 인물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요.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외적 갈등 아니죠. 이건 여러분 주로 무슨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 영령의 내적 갈등, 김생의 내적 갈등. 아니 소설 전체로 보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김생과 영령이란 두 사람이 사회 제도와 갈등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제시된 지문은 주로 두 인물의 무슨 갈등이 많다? 내적 갈등이 많다. 이 외적 갈등은 잘못된 말입니다. 됐죠? 편지 한 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죠. 김생에 대한 사랑과 간절한 그림이 있어요. 그동안 김생이 연락할 수 없었던 이유, 할머니 돌아가셨죠.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어. 나 사랑할 수 있을까? 죽은 후에라도 김생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김생이 자신을 다시 찾아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없죠, 그죠? 당신은 왜 나를 안 찾았어? 이런 말은 있어요. 당신 마음은 어떠신지요? 당신도 지금 저를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까? 에 대한 질문은 있지만 됐죠? 왜 나 안 찾아왔어요? 라는 이유를 묻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5번이 답이었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해서 이해하래요. 상사동기 궁녀, 영령과 궁녀라는 게 중요해요. 신분적 제약이 있잖아요. 그죠? 궁궐 밖의 남자 김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힘든 사랑을 그려낸 애정소설입니다. 우연한 만남과 사랑과 이별과 다시 만남이라는 이야기 구조다.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남녀 간의 사랑이 주제다. 뭐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 김생과 영령, 됐죠? 궁녀, 영령이 섬기던 회상군의 죽은 후에야 다시 만나 사랑 완성. 상사동기는 이게 참 중요해요. 현실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사건에 진행돼요. 그래서 전기적 요소는 없습니다. 비현실적 장면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과정에서 무슨적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전기적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전체 사건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무슨 감이 아주 있다. 현실감이 있다. 그 다음에 개연성은 없다. 개연성이란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게 이제 영령전의 특징이죠. 상사동기라는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 보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김생과 영령이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건 궁녀 또는 궁궐 밖의 남자의 관계, 신분적 제약 때문입니다. B에서 회상군 부인의 행동은 김생과 영령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맞죠? 그래서 회상군 부인이 김생이 이제 깨어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술 취해서 갈증이 날 텐데 야, 너 차 가져와. 둘이 만나자. 됐죠? B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어쩔 줄 모르는 영령의 행동은 속마음을 드러낼 수 없는 괴로움이다. 맞죠? 신분적 제약 때문입니다. 현실감이 있습니다. C에서 친구인 이정자가 김생에게 문병을 오는 사건은 행복한 결말이 이르는 설득력 있는 중간 과정이 들어간 거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감도 가질 수 있고 개연성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 C에서 회상군 부인에 대한 이정자의 평가는 김생과 영령이 이별을 겪게 된 까닭을 현실감, 뭔 소리예요 이게? 아니 회상군 부인에 대한 이정자의 평가입니다. 이정자의 평가. 회상군 부인이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요즘은 불교를 좋아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베푸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너희 두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어. 가능성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김생과 영령이 이별을 겪게 된 까닭을 현실감 있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게 답이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상군 부인에 대한 이정자의 평가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더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령전 설명은 여기까지, 상사동기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고전소설이 여러분들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4가지 부류라고 했습니다. 개인창작품, 영웅소설, 그 다음 판소리계 소설, 염정소설. 그래서 염정소설 중에 대표적인 게 운영전,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상사동기가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선생님 그 EBS 수능특강에 보면 채봉감별곡이라는 작품도 있고 옥루몽에도 뭐의 요소가 들어있다고 했죠. 염적, 사랑의 요소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선생님 예측컨대 이 염정소설이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정소설은 꼭 머릿속에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